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원쌤입니다. 3월 10일 토익 시험 보신다면 필수 영상이죠. 특히 제가 아무 문제나 몇 개 뽑아서 그냥 강의하는 게 아니고요. 최근에 나왔었던 문제들을 분석을 해요. 그리고 매회마다 나오는 문제들도 있는데 어떤 문제는 매회마다 나오다가 좀 그러면 이제 나올 차례가 됐잖아. 그런 문제 위주로 제가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문제풀이 강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시험에 꼭 나올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문장의 주어 동사를 찾을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뭐 문제 풀 때 우리는 항상 앞머리가 좀 비슷한 것 같다 그러면 일단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출발하시면 되고요. 문장에 빠르게 주어 동사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주어는 있어요. 근데 동사가 있나 봤더니 아이디어는 명사고요. clarity, precision, meeting, 그다음에 everyone, attendance 이런 게 다 명사들이거든요. 동사는 지금 없어요. 물론 여기에 impress라는 동사에 ing가 붙어 있긴 한데 ing가 붙어 있어도 동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동사 자리가 맞고요. 자, 그럼 보기 중에 동사가 될 수 없는 것들을 막 지우면은 하나 남은 게 동사가 되는 거죠. 근데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ing가 붙어 있으면 동사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앞에 to가 붙어 있어도 동사가 아닙니다. 션이 붙으면 명사죠. 역시 그래서 탈락이 되면 남는 게 B번밖에 없게 되는데 B번은 동사에 ed가 붙었어요. 이런 걸 우리는 과거 시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장의 동사가 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동사를 묻는 문제를 우리는 동사 자리 문제라고 하는데 이게 나올 차례가 됐다라는 겁니다. 시험에서 매 회마다 명사, 형용사, 부사 자리 문제가 한두 개씩은 꼬박꼬박 나오고요. 동사 자리는 매 회마다 나오진 않아요. 1월 달에 나오고 나서 좀 쉬웠거든요. 아, 그럼 이제 나올 차례가 됐네. 이런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추가적으로 조동사가 나와서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문제도 같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이런 걸 우리는 동사 자리 문제라고 불러요. 자,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스터 선이 articulate라는 거는 아주 분명하게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의 아이디어를 with great clarity라고 얘기하면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명료하게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명료함을 가지고라는 말이 명료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with precision. 언제? in the meeting, 미팅에서. 그리고 나서 문장이 끝났지만 콤마가 있죠.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그래서 impressing, 감동을 준 거예요. 모두들한테. 어디에? 참석해 있는 모두들한테. 정답은 B번이 되는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요. 동사의 단수복수나 시제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동안 단수복수나 태 같은 거, 수동태, 능동태 그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시제 문제는 좀 빈도가 수태보다 적기 때문에 제가 시제 문제를 뽑아봤고요. 자, 시제 문제조차도 일단은 동사 자리인지 똑같이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단수복수 확인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태나 시제를 보는 거죠. 자, 일단은 you라는 말이 앞에 있네요. you는 단수도 될 수 있고 복수도 될 수 있어요. 너도 되지만 너희들도 되는데 그래도 동사는 복수 형태를 씁니다. 이 말이 무슨 소리냐? you, is 이렇게 못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D번이 단수형이니까 일단은 소거할 수가 있겠습니다. ing가 붙어 있으면 아예 동사가 아닌데요. 이런 when 같은 단어를 우리는 접속사라고 해요. 그래서 뒤에 이어서 주어 동사가 올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은 뭐 C번도 탈락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A번하고 B번이 남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수로 풀 수가 없고요. 둘 다 능동태이기 때문에 태로 풀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시제 문제가 된 거죠. 현재 시제를 쓸 거냐, 과거를 쓸 거냐, 네가 전화를 하느냐 아니면 했느냐. 쉬운 문제는 이 부분에 어딘가에 과거냐 현재냐를 알려주는 단서가 들어가요. 과거 시제 같은 경우에는 yesterday 이런 게 들어가고요. 뭐 last week라던가. 현재 시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부사들이 제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 문제는 그렇게 푸는 게 아니고 앞에 나와 있는 이 please have your model number 이 please 부분을 봐야 돼요. 이쪽을 우리는 미래적인 어감이 있다고 해서 미래 상당 어구라고 합니다. 명령문 같은 것도 다 미래적인 어감이 있어요. 저렇게 please 쪽이 미래적인데 when 다음에 빈칸이 그어 있으면 이 자리는 똑같이 미래적으로 맞춰주는 게 아니고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이런 걸 우리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시조부 현미라고 하거든요. 빈칸은 현재 시제가 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답은 A번이 됐는데 과거 시제를 절대 쓸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이쪽에 만약에 과거 시제를 쓴다면 네가 전화했었을 때라는 게 과거니까 이 앞에 있는 부분을 주절이라고 하거든요. 주절 쪽에도 네가 전화를 했었을 때 나는 밥을 먹고 있었어 하면서 과거 시제를 써야 되는 거죠. 저쪽에 미래적인 어감이 있기 때문에 빈칸 쪽에는 미래적인 말을 써줘야 되지만 현재가 미래를 대신해서 A번이 답이 되고요. 자, 이 문제가 만약에 보기 중에 미래 시제인 will call이라는 말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번이 답이 되는 문제고요. 자, 시제 문제는 바로 직전 시험에 답이 됐었을 때 미래 시제가 한번 답이 나왔고요. 과거 시제나 현재 시제가 그다음 순서대로 그다음에 이제 현재 완료 시제 요런 것들이 주로 나오는 단서고요. 현재 시제가 답이 된 적이 조금 됐기 때문에 요거 답이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준비한 문제였습니다. 해석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have는요. 가지다가 아니고 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당신의 모델 번호를 있도록 available이라는 것은 있는 겁니다. 이용 가능한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준비되게 시켜라. 그렇게 가져라. 시켜라. 그러니까 모델 넘버를 누가 부르면 바로 불러줄 수 있게끔 바로 해줘라 이런 거죠. 언제? 네가 우리 서비스 직통 전화선으로 전화를 할 때는 모델 번호가 있게 해라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 아까랑 같은 유형인가 생각해서 뭐 나름대로 수일치도 보고요. 뭐 수동태, 능동태도 보고 또 현재, 과거, 미래 그런 시제 같은 거를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언뜻 보면 여기에 어빌러티라는 게 목적어가 있고요. 동사가 오는데 보기 중에 뭐 동사 아닌 걸 지우고 수동태 지우고 미래를 쓸까 현재 완료를 쓸까 이런 걸 보다가 딱히 뭐 지금 어디선가 미래 단서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현재 완료가 답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풀면 함정에 빠지는 거죠. 영어의 문장에는 정동사라는 개념이 있고 준동사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미 문장에는 동사가 있습니다. 여기 gave라는 단어 보이시죠? gave. 주어는 여기에 있는 유명한 발렛 댄서 이름이 나왔고요. 이 사람이 주어인 거예요. 이 사람이 gave a performance라는 것은 공연을 했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이미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기 때문에 문장은 다 옳게 온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동사들은 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A번, B번, D번은 다 탈락되는데 오히려 C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완전한 문장 다음에 붙어서 추가적으로 어떤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동시 상황 혹은 연속 상황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우리는 분사 구문이라고 하거든요. C번이 들어오게 되면 해석이 이렇게 됩니다. 유명한 발렛 댄서인 이 사람이 공연을 했는데 내셔널 티에터에서 그래서 보여주었다. 뭐를 그의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요. 공식화해서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있는데 문장이 옳게 다 왔고요. 콤마가 찍혀 있고 빈칸이 있다. 근데 뒤에는 목적어가 있더라 그러면 이 자리는 ing가 답이다 이렇게 외워도 돼요. 이런 걸 우리는 분사 구문이라고 하고요. 자, 분사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분사가 계속 잘 나오다가 한 3개월째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이건 특이한 거야 이거는. 그래서 다시 나올 차례가 됐기 때문에 제가 분사 문제를 하나 뽑아봤고요. 물론 앞에서 수식해주는 분사, 노래하는 새 같은 거, singing bird 그런 게 나올 차례가 더 됐지만 저번 특강 때 그걸 제가 한번 마련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내용으로 넣어봤습니다. 자, 4번 문제는요. 보기를 먼저 꼭 봐줘야 되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우리가 물론 품사들은 다 부사입니다만 부사 어휘 문제라고 분류를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ly로 끝나는 부사들이 4개가 들어가 있는 문제들은 어느 정도 해석해보고 어울리면 보고 푸는 게 맞는데 이렇게 ly가 들어가 있는 보기들이 개수가 좀 적더라. 길이가 짧은 부사 위주로 구성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해석을 좀 하기 전에 자리를 먼저 보세요. 저 자리가 동사를 수식해주는 자리냐 아니면 형용사를 수식해주는 자리냐 등등등 혹은 현재, 과거, 미래, 시제 같은 것도 좀 봐주셔야 되고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move up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move up the rankings 그래서 그 서열에서 위쪽으로 올라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동사란 말이에요. 동사를 수식해 주는 자리인 거예요, 빈칸은. 그런데 동사를 수식해 주지 않는 부사가 껴있나 봐야 됩니다. 바로 C번이죠. quiet 같은 단어들은 꽤라는 단어예요. 저게 그 조용한이라는 단어랑 다릅니다. 그건 quiet고요. quite, very, so, to, extremely, relatively 요런 식의 단어들이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해 주는 단어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동사 앞이니까 일단은 자리상 안 되기 때문에 quite large, quite happy 이럴 때 쓰는 거잖아요. 자, 그다음에 any longer라는 것은 보통 부정문에서 어울리다 보니까 근데 부정문은 앞에 not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not any longer. 우리는 또 no longer라는 말이 있어요. 그 자체가 부정어인 거죠. 더 이상 뭐뭐 아니다. 그래서 B번이 오고 싶으면 하여튼 앞쪽에 not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얘는 탈락됐고요. 자, 그럼 이제 rapidly하고 soon이 남았는데 시제를 한번 볼까요? 봤더니 여기만 봐서는 운동선수들이 아마도 뭐뭐일 것 같다. 서열에서 곧 높게 올라갈 것 같다. 해석해보면 말이 될 것 같은 느낌도 좀 있는데요. 이 문제 사실은 고난도 문제입니다. soon을 쓰고 싶다면 정확한 어떤 시각의 개념이 등장하면 안 돼요. 그게 뭔 소리냐면 5시에 라고 만약에 얘기를 딱 했으면 5시에 나는 밥을 먹을 것이다 라고 가야 되는데 5시에 곧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곧이라는 말은 아예 5시에라는 말이 없이 곧 나는 밥을 먹을 거야 이런 식으로 연결되죠. 근데 이 앞에서 그렇게 시간을 정해주는 딱 단서가 붙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들이 완성할 때 처음 초기의 교육 훈련, 처음 교육 훈련을 완성할 때 그게 때로 딱 정해졌기 때문에 soon이라는 말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차라리 soon을 쓰고 싶으면요. when 대신에 after 같은 말이 있으면 돼요. 뭐뭐 후에 바로 after, soon, soon after라고 하죠. 우리 보통. 그렇게 연결될 수 있지만 여기서 정확한 시점을 얘기를 했는데 soon이라는 말과 충돌이 일어나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게 A번인데요. A번이 들어갔을 때 해석이 자연스러운가 볼까요? 처음 교육 훈련을 다 완성했을 때 운동선수들이 아마도 빨리 그 서열에서 위로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다. 이거는 빠른 동작과 올라가다라는 동작이 자연스럽게 어울린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A번이 최종적으로 답이 됐고요. 꼭 명심하셔야 될 것은 보기를 봤는데 이렇게 좀 부사의 모양이 길이가 짧거나 주로 ly가 안 붙어 있는 이런 부사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빠르게 자리라던가 현재 과거 미래 시제라던가 혹은 부정어들과의 어울림이 있느냐 없느냐 등등을 따져 주시게 되면 해석을 최소한도로 해서 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시험에 매회마다 나오는 소유격 문제예요. 소유격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여기 딱 보니까 동사가 있고 이쪽에 thought라는 명사가 있으니까 이 목적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사이에는 소유격이 답이 되는데 놀랍게도 이 문제 틀린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내가 생각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think의 과거 시제 I thought라는 말 있죠. 그렇게 생각해서 그럼 이게 생각했다라는 동사니까 그 앞에는 주어가 와야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D번으로 함정에 빠진 친구들도 있는데요. 그러면 이 S가 이상한 거예요. U라는 것은 2인칭이잖아요. 무조건 복수형의 동사로 봤기 때문에 즉 you is라는 말이 없어요. you are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저 s가 붙어 있을 수도 없고 아니 과거 시제인데 어떻게 s가 붙어 있는가. 마음이 급한 친구들은 딱 보자마자 앞에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 주어 자리인가 보다 해서 D를 고르기도 하는데 뭐 소유격이 답이 되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 소유격은 매 회마다 계속 답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조심할 필요는 있다. 너무 쉽게 풀다가 망가질 수도 있다. 자, 그러면 해석 한번 해볼게요. 당신은 공유할 수 있다. 너의 생각들을 뭐뭐에 관련된 how we can improve 우리가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지 우리의 제품들과 서비스들을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이 문제는요.
쉽게 풀자면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여기에 딱 who가 있고 혼자 사는이라는 이 who는요. 그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일 때 쓰는 거죠. 자, 그래서 보기 중에 사람을 뜻하는 명사를 골라주면 되는데 보통 우리 사람을 뜻할 때는 누구든지라고 하는 anyone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뭐 everyone, everybody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those란 말이 있습니다. those도 뭐뭐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는데 보기 중에 다행스럽게도 anyone은 없지만 만약에 그걸 구분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수를 봐야 돼요. 여기 보니까 live가 있죠. live, 살다. s가 없잖아요. lives가 아니잖아요. 저게 live로 들어가 있으면 복수 취급하고 있다는 소리고 those는 복수로 받습니다. 그래서 those who live 그러면 이게 뭐뭐 하는 살고 있는 사람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수거를 알고 있었다면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뭐 많은 사람들. 나머지 단어들은 사람들의 뜻이 없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런 형용사절의 수식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다 탈락되는데 자, 일단은 이런 문제 유형은 알아야죠. 이런 문제를 우리는 지시, 부정, 대명사, 형용사 유형이라고 해서 매 회마다 한두 문제씩 나오고 있고요. 이런 문제 풀 때는 뭐 명사 자리냐, 형용사 자리냐 이런 자리도 중요하고 수도 중요합니다. 단수냐, 복수냐, 불가사리냐. 그런 수도 같이 봐주시면은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이 문제는 그냥 사람 삼을 정도 구분해 주면 혹은 복수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도 사실은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물론 이런 나머지 세 단어들이 형용사절의 수식을 받는 것도 아니지만 받을 수 있다 할지라도 that은 단수, either도 단수, the other도 단수거든요. 어차피 수만 봐도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거죠.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야닷컴이 제공한다. Low cost housing solutions. 저가의 주택 해결 방책들을 누구한테? 대학교 학생들한테. 그리고 또 어떠한 사람들한테?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연결되겠죠. 자, 7번 문제는요. 시험에서 나온 지 조금 된 등위 상관 접속사 유형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좀 쉽게 푸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함정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 딱 보니까 뒤에 equipment라는 단어가 명사라고 하고요. 이 부분은 수식어니까 빼내면 명사 앞에 올 수 있는 게 뭐냐? 전치사 일단 올 수 있어요. 보기 중에 전치사가 A번도 있고 C번도 있으니까 의미상 A나 C가 답이 될 수 있는지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추가적인 또 가능성이 뭘까 봤더니 앞에 회사 차량들이라는 명사가 있는데 장비라는 명사가 있죠. 명사와 명사를 연결해 주는 것은 전치사만 있는 게 아니고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and, or, but 이런 단어들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B번도 후보에 오르죠. 명사와 명사 사이에 부사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러면 셋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어떤 게 의미상 자연스러운가? A번은 구체적인 것이 나올 때 써요. 그러니까 앞에 과일이 있어야 돼요. such as 사과, 배, 딸기. 그러면 회사의 차량들을 장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거죠. 회사의 차량을 장비라고 볼 수 있는. 회사의 차량의 구체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뭐 승합차, 무슨 아니면 무슨 차, 무슨 차. 차량이 나와야죠. 장비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A번 탈락이죠. 그 다음에 5원은 들어가면 딱 좋아요. 직원들은 사용하도록 허락이 안 되는데 회사 차량을 써도 안 되고 장비를 써도 안 됩니다. 아마도 회사 장비 같은 거겠죠. 근데 뭘 위해서? 개인적인 이유들로. B번은 딱 좋고요. 자, C번 같은 경우에는 뭐뭐를 위해서죠. 장비를 위해서, 장비에 대해서 의미상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B번이 답이 되는데 보통은 쉽게 나올 때는 여기에 뭐가 보통 등장하냐면 either라는 단어가 들어와요. either A or B, A 혹은 B 이렇게 연결되면 좀 쉬운 문제가 되는 거고 만약에 either가 없고요. 그냥 A or B로 연결되면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이런 계열을 우리는 상관 접속사 문제라고 하고요. 상관 접속사가 나온 지 좀 됐는데 이제 나올 차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both A and B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매회마다 꼭 2개 나오는 부사절 접속사 문제입니다. 부사절 접속사 문제는 해석은 필수예요. 일단 해석하실 때는 부사절을 먼저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부사절이거든요. 몇몇 개 새로운 그런 크루드 오일이 그 원유를 얘기해요. 원유가 저 뭐냐? 석유의 그 정지하기 전 단계잖아요. 그런 원천이 개발이 됐대요. 아, 그러면 가스 요금이 낮아지겠구나. 이런 예상된 결과 집 소유자들이 이점을 취하는데 낮아진 난방비, 가스 요금 이런 거에 이점을 취하고 있다. 예상되는 결과로 가게 되면 because 계열을 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기 중에 그런 계열이 뭐냐? C번이죠. now that은요. 지금 뭐뭐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게 그냥 뭐뭐이기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as if는 답이 된 적이 거의 없는 마치 뭐뭐처럼이라는 뜻인데 보통 뒤쪽에 가정법이 나옵니다. as if you were rich. 네가 부자인 것처럼 뭐 행동을 한다라든가 이런 부자가 아닌데 그런 식으로 쓸 때 쓰는 말이고요. 답이 잘 안 되는 편이에요. so that은 주어 나오고 뒤쪽에 조동사로 may, can, will 그런 것들이 붙을 때 보통 쓰거든요. 뭐 의미적으로 맞지 않고요. in the event that은 뭐뭐인 경우에 대비하여 in case that과 비슷한 말인데 조건을 나타내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역시 탈락이 되면 C번이 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번 시험에 꼭 나올 내용이니까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이어서 전치사 어휘 문제인데요. 전치사 어휘 문제는 시험에서 나오는 어휘 중에 가장 많아요. 4문제가량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전치사 어휘는 시간과 장소의 전치사가 가장 많이 나오죠. 뭐 어떤 전치사가 나올지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든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보기 중에 for가 있다 그러면 답이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단 해석을 했을 때 뭐뭐를 위해서 대해서 뭐뭐 용도로 이런 게 좀 해석이 돼야 되고요. 자, 이 문제는 좀 간만에 제가 다시 뽑아봤는데 이거 나온 지가 좀 됐어요. 이렇게 to가 있을 때 짝으로 돌아다니는 단어가 바로 from입니다. 그래서 우리 from A to B라고 해서 아니 내가 이 수거는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다. 분명히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문제 풀 때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안 보이나 봐요. 학생들 기준으로. 해석 한번 해볼게요. failing to라는 것은 뭐뭐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업데이트는 최신으로 만드는 거죠. 새로운 주소를 업데이트 시키는 거를 못하는 거. 그런 것들이 어떠한 결과를 낳을 수 있냐면 불편한 결과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 불편한 결과의 구체적인 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A에서 B에 이르는 불편한 결과들. 자, missed bills라는 것은 요금 고지서를 놓치는 겁니다. 우리 보통 missing이라는 단어로 알고 있는데 missing은 분실된 거고요. missed는 놓친 거예요. 둘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의미가 다르죠? 서비스 랩스라는 것은 서비스가 좀 이렇게 소홀해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서비스가 조금 부족하게 되는. 그래서 주소가 바뀌게 되면 주소를 우리가 바꿔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제대로 못하게 되면 요금 고지서를 못 받을 수도 있고 뭐 서비스가 조금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뭐뭐에서부터 뭐뭐에 이르는이라고 하고 싶다면 from A to B를 써줘야 되는 거겠죠. 전치사 어휘 문제는 너무나 양이 많아서 딱히 어떻게 예측하기는 좀 힘든 상태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가 진행하는 이런 특강 강의를 계속 들어가시면서 지식을 쌓아 올려주면 또 대비가 되는 내용이고요. 자, 오답에 대한 설명도 한번 진행해 보자면 언더는요. 보통 우리가 뭐 장소를 나타낼 때 뭐 다리 아래 그런 식으로도 그냥 일반적으로 쓸 수 있지만 시험에서는 보증의 그 어떤 범위 안에 들어간다. under warranty. 공사 중이다. under construction. 뭐 그런 식의 어떤 특정한 표현들 많이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 싸잡아서 보증, 뭐 공사, 배려 중에 있다. 혹은 관리, 감독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면 뭐뭐의 감독하에 있다. 이런 식으로 연결되고요. 노어는 전치사가 아니죠. 노어는 보통 neither A nor B 이런 식으로 연결할 때 쓰거나 아니면 노어 다음에 뒤에 도치된 문장이 올 수가 있습니다.
on이라는 거는 뭐 너무 종류가 많아서 이거는 지금 다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주제를 나타낼 때도 쓰고 날짜나 요일 앞에도 쓰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표면에 뭐가 놓여 있을 때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10번은 동사 어휘 문제인데요. 동사 어휘 문제를 풀 때는 저번 특강에는 제가 대절을 확인해서 풀어라 그런 것들을 얘기했었는데 이번에는 전치사를 봐주는 문제를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from이라는 전치사만 있는 게 아니고 뭐 to도 있고 for도 있고 이런 각각의 전치사들마다 어울림이 되게 좋은 동사들이 있는데 그 동사들이 자동사도 있고 타동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from하고 상관이 없는 것들 같은 뭐 D번, hesitate는 주저하다, 꺼리다 이런 동사거든요. 근데 얘는 보통 to 부정사를 좋아해요. 뒤에 to 써주고 동사 원형 써주는 거 좋아하니까 일단 이거는 뭐 탈락됐고요. 나머지는 어리선가 나는 from을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뭐뭐로부터 떠나는 거 아니냐. leave from이라던가 혹은 refrain from 삼가다라는 뜻인데 삼가다. 자, 이걸 예전에 어떤 학생이 필기를 한 걸 봤는데 이렇게 산가다로 적은 학생이 있었습니다만 산을 가는 게 아니고요. 삼가다, 삼가다 이렇게. prohibit도 어디선가나 from 쓰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만 prohibit이라는 것은 일단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으로부터 금지하다 그래서 뒤에 이어서 from이 오죠. 지금 목적어 없잖아요. 일단 자타 구분으로 A번 탈락이 됩니다. 그렇다면 뭐뭐를 삼가는 거냐 아니면 떠나는 거냐. 근데 뒤에 장소가 있는 게 아니고 요렇게 하는 것을 하시면 안 돼요 하면서 여기 ing 붙어 있잖아요. 아, 그럼 이거는 벌써 refrain from B번이 답이 될 것을 어느 정도 느낌 받을 수 있고요. 자, 해석을 한번 해보니까 직원들은 어떻게 지시를 받은 겁니다. 뭐 하도록 refrain from 삼가도록 하지 않도록 engaging in이라는 게 어디에 몰두하는 거예요. 어떠한 인가되지 않은 활동들에 뭐 동안에 근무 시간 동안에 막 카톡하고 딴 거 하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물론 다 하지만 그래서 얘는 B번이 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3월 10일 토익 막판 벼락치기 강좌 진행해 봤고요. 이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문제들이니까 혹은 이번 시험이 아니면 그 다음 시험이라도 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